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 하죠. 이 상따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상한가의 특징과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종목이 뭐 6개나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한가 종목은 이제 매일매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한가가 좋은 상한가고 어떤 상한가가 좋지 않은 상한가인지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좋은 상한가, 좋지 않은 상한가를 잘 구별을 해내면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좋은 상한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좋은 상한가들의 특징과 기준이 뭐가 있는지 나름 그 리스트를 좀 써봤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7만 1000명 이상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형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중, 장전, 장 마감하고 그리고 주말까지도 뉴스가 매일매일 올라가는데요. 이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들을 다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급등일보 링크를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을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영상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상한가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 상한가라는 것은 당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30%를 상승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일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한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은 종목이 당일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많이 과열됐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좋은 상한가를 잘 구별을 해내면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를 해서 다음날 갭을 먹을 수도 있고 다음날에 또 이제 상한가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죠. 다음날 상한가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전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고 전날 가장 강했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에도 시세를 크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잘 캐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지금 차트를 좀 켜놨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첫날에 이제 급등을 하고 2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최고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날에 이제 상한가를 갈 때, 이제 첫 상한가를 갈 때, 이 종목을 이제 제가 상따를 하진 않았지만, 이 종목을 보면서, 정말 좋은 상한가의 기준을 다 갖췄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한가의 특징,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좀 예시로 들어서 더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상한가의 특징과 기준을 제가 리스트로 직접 한번 써왔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에코프로 머티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상한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상한가가 가장 좋다. 신고가를 만들어낸 상한가거나 다음 거래일에 갭이 떴을 경우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상한가가 가장 좋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가 지금 6종목이나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데 일봉을 보시게 되면 상한가를 갔는데 좀 애매한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일파마 홀딩스라든지 핑거스토리라든지 핑거스토리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네. 핑거스토리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쫙 밀렸다가 오늘 이제 들어올리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가는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장기평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그 첫 번째 특징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상한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상한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상한가가 안 나왔는데, 아까 에코프로 머티를 좀 예시로 들어보면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고가라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둘째 날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매물대가 하나도 없죠. 네, 위로 매물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신고가 상한가,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주기 때문에 이제 그 신고가를 또 쉽게 찍을 수 있었겠지만 바로 이런 상한가가 좀 좋은 상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상한가를 좀 유심히 봐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고가를 만들어준 상한가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한가를 좀 관심 있게 봐라. 최근에 뭐 큐로세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날에 상한가를 터치는 했습니다. 상한가 터치하고 나서 다음날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요런 네, 상한가가 좋은 상한가다. 네, 큐로셀은 그냥 예시로 든 겁니다, 여러분들. 상한가를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런 위치에 있는 일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어야 된다.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고 갭이 크게 뜬 적이 있는 상한가여야 한다. 아니면 신규주 상한가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한가를 간 이력,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끼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상따를 하거나 상한가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상한가를 간 적이 없는 종목이 있고 상한가를 정말 자주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건 이제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이제 점상까지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상한가를 좀 전문적으로 계속 가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전문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고 갭을 크게 띄워준 이력이 있는 종목들은 다음에도 상한가를 갈 때 갭이 크게 뜨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 다음날 또 갭이 크게 뜨고요. 하지만 이제 좋지 않은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핑거스토리가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한가는 조금 최근에 상한가 간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상한가를 간 이력이 좀 많았던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얘는 끼가 뭐 좀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블리츠웨이 같은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은 오늘 이제 뭐 점상을 가긴 했지만 상한가를 간 이력이 없는 종목입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이력,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음날 갭이 얼마나 크게 떴는지, 갭이 크게 뜬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인지, 종목의 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간 이력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한가를 가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가끔씩 여러분들 보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에 노출된 재료가 없어서 그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나 뭐 이제 다음날 장초에 그 재료가 나와가지고 뭐 다음날 갭이 크게 뜨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노출된 재료가 없다. 이게 왜 상한가를 가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매수세가 몰리기가 힘든 환경인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재료가 없다면 이제 신규주라면 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명분, 재료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들어가는 상한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전장에 그 상한가를 닿는 경우가 많다. 좋은 상한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에코프로 머티를 예시로 좀 들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상한가, 다음날 갭이 이제 14%가 뜨는 이런 좋은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풀리지가 않고 네, 계속 이제 굳건하게 매물도 나오지 않고 닫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한가가 저는 좋은 상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전에 상한가를 닫고 오후까지 풀리지 않으면서 잘 유지가 되는 상한가. 그러면 이제 다음 날에 갭이 또 이렇게 크게 뜰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은 다 이제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전에 상한가를 갔지만 여기서 이제 무너졌다가 네. 다시 이제 뭐 터치를 했다가 무너졌다가 터치했다가 무너졌다가 터치했다고 하면서 결국 상한가에 가긴 했지만 이제 상한가에서 물량도 많이 나오고요. 계속 상한가를 닫아주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한가는 물론 이제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기피해야 될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오전장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안 풀리는 오후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한가가 가장 힘이 좋은 상한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장 막타임에 들어가는 상한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후장 상한가는 오전장 상한가보다 좋지 않다. 어제였을 거예요. 어제 이제 에코아이라는 종목이 얘가 이제 결국 오전에 상한가를 갔다가 오전에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고 나서 장 막판에 결국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오늘 개파락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막판에 들어가는 상한가는 좋지 않은 상한가다. 진작 상한가를 갈 거면 여기에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뭐 잠깐 풀 수는 있어요. 잠깐. 하지만 오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판에 들어가는 상한가는 좋지 않다. 그리고 어제 큐로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얘도 장 막판에 상한가를 터치는 했지만 결국 닫아주지 못했죠. 닫아주지 못하니까 오늘 갭이 뜨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갭은 뜨지 않고 이렇게 이제 수급은 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가고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지 않는다. 뭐 한두 번 정도 정말 잠깐 풀면서 물량 체크할 수 있겠지만 풀었다가 바로 닫지 못하고 계속 상한가 근처에서 물량이 나오는 상한가는 좋지 않은 상한가다. 딱 제일파마홀딩스를 좀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얘가 물론 내일 갭이 크게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좋지 않은 상한가라는 의미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풀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주 풀었다가 닫았다 하는 상한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한가다. 자, 그리고 악성거래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네, 이건 좀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긴 하나 비이상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시총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 상한가가 좀 좋은 상한가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상한가가 잠기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거래대금이 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네, 둘째 날 이제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대금이 이제 최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더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상한가는 거래대금이 막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한가를 닫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그 거래대금이 터질 수가 없으니까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상한가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상한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적은 상한가는 웬만하면 상따하지 않고 좋은 재료가 나와서 상한가를 간다면 비중 조절을 필수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상한가가 굉장히 이제 적은 거래대금, 지금 블리츠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이 7억밖에 안 터졌어요. 물론 이제 점상을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한가, 안 좋은 상한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는 상따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한 번에 이제 크게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개파락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VI 하락 VI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저만의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통주식수 대비 거래량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네, 이게 오늘 어제 그 에코아이 라는 종목이 이제 개파락이 크게 나왔으니까 얘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어제 거래량이 여러분들 상한가를 갔지만 거래량이 거의 이제 880만 주가 터졌어요. 880만 주. 네, 880만 주가 터졌는데 얘가 지금 네. 주식 수가
900만 주입니다. 네, 주식수가 거의 1000만 주 가량 되죠. 1000만 주 가량 되는데 거의 지금 거래량이 900만 주 가까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유통주식수 말고 상장주식수가 1000만 주가 되는데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는 것은 정말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이게 이제 상장 주식수랑 비슷하게 지금 터진 거죠. 유통 주식수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보통 이제 유통 주식수는 그 상장 주식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유통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는 상한가.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이거를 좀 다른 거를 기준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좋은 상한가가 딱히 안 나와가지고 어제 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제 상한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덕성이 오늘 갭이 좀 크게 떴으니까 네, 덕성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주식 수가 1000만 주 가량 되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네, 유통주식 수가 1000만 주인데 얘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량이 8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주식 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더 적게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주식 수가 거래량보다 많아야 저는 좋은 상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 상한가를 보내려는 세력, 그 주포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매집을 잘하고 상한가를 바로 스트레이트로 보냈다는 뜻이고, 유통주식 수보다 거래량이 더 많게 되면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조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그래서 유통주식수가 거래량보다 더 많을 때, 이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때 더 좋은 상한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 해당이 될 때, 정말 좋은 상한가였던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일단 신고가를 갔느냐. 신고가를 가는 상한가냐, 그리고 다음날 갭이 크게 뜨면은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한가냐, 그리고 상한가를 최근에 간 이력이 있냐, 그리고 상한가를 최근에 간 이력이 있으면서 갭이 크게 뜬 적이 있냐, 그리고 재료가 있는 상한가냐, 그리고 오전장에 들어간 상한가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풀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닫혀있는 상한가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상따를 하거나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